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JLPT 전문 강사 장은경입니다. 제가 JLPT 수업을 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한자 너무 어렵다, 한자 꼭 외워야 하냐 등등 한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한자 때문에 일본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어를 하시려면 한자 실력이 꼭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일본어의 기본 문자 중에 하나로 일본어를 배우고 싶으면 한자를 꼭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에서는 한자를 읽을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겠죠. JLPT M4에서는 한자 약 300개와 어휘 1,500개 정도를 알면 합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JLPT를 보러 가서 시험지를 딱 한 장 열면 바로 첫 번째 문제가 한자 읽기 문제입니다. 이어서 표기, 즉 한자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꼭 한자를 외우셔야겠죠. 뿐만 아니라 한자를 잘 알면 독해 속도도 빨라지고 듣기도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음동 명사를 잘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일본어 한자는 유독 어렵게 느껴지시죠? 왜요? 한자 하나에 읽는 방법도 많고 한국 한자랑 생김새가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자, 제가 일본어 한자들의 특징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본어의 한자는 읽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요. 한자 한 글자에 음독과 훈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자를 읽을 때 즉 소리로 읽는 것을 말하고 중국식 한자 발음을 따와서 발음합니다. 훈독이라고 하는 것은 뜻, 훈, 즉 한자의 대신 그 뜻을 읽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자가 일본에 전래되기 전부터 일본에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일본 고유의 일본식 발음이 있었습니다. 이 원래 있던 일본 전통 발음에 빌려온 한자를 부합시켜서 읽는 것이 훈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인자의 경우 음독은 징, 닝, 훈독은 히토라고 하는데요. 일본인 할 때는 니혼징, 즉 징, 사람이라고 할 때는 히토라고 각각 다르게 발음을 해요. 음독을 보시면 인, 징 발음이 비슷하죠? 음독은 중국식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많고 약간의 규칙들도 있거든요. 문제는 훈독인데요. 훈독은 규칙이 없어서 그냥 통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본 한자가 어려운 이유는 발음이 여러 개인 점인데요. 사람 인 음독도 징으로 읽는 경우도 있지만 닝교 인형이라고 해서 닝으로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급 수준으로 갈수록 한자의 여러 발음들을 확장시켜서 외우는 게 중요해요.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 형용사를 중심으로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한자의 훈독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쿠리가나라고 하는 것은 한자 뒤에 나오는 히라가나를 말하는데요. 이 오쿠리가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당 한자가 어떻게 발음되고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키루와 츠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게요. 보시면 둘 다 붙을착이라고 하는 한자를 써서 한자 자체는 동일한데요. 뒤에 붙은 히라가나, 즉 오쿠리가나가 달라요. 이런 경우가 일본어에는 가끔 있는데요. 두 개가 완전히 발음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어 한자들의 특징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직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일본어 한자의 기본 부수들을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모르는 한자가 나왔다 했을 때 이 부수를 알면 한자의 뜻을 대충 유추해낼 수 있어요. 특히 비슷한 모양의 한자일 때 부수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구별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기본 부수는 주로 사람,
자연, 사람의 행동, 도구, 동식물 등 그 의미나 형태가 옛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던 환경이나 물건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자, 먼저 사람 관련 부수부터 살펴볼게요. 사람인 운독으로는 징, 닝, 훈독으로는 히또라고 합니다. 부수로 들어갈 경우에는 사람인 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이 사람인이 부수로 들어가면 주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하고, 빌리고, 사용하고, 집에 살고 이런 한자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얼굴에 있는 입구, 그죠? 음독으로는 코, 훈독으로는 쿠찌라고 합니다. 부수로 들어가면 동일하게 입구 형태가 사용되어지는데 위, 아래, 옆 모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말하고, 부르고, 맛도 보고, 이름 짓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한자인 마음심자가 들어간 한자들도 정말 많은데요. 음독은 신, 훈독은 코코로입니다. 이 마음심은 본래 한자 형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좌측에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심이 들어간 한자들은 사람의 마음, 즉 감정과 관련된 뜻이 많습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요. 남을 증오하기도 하고, 마음 급하게 서두르기도 할 때 사용하는 한자에 이 마음심자가 부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과 관련된 한자들이 부수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날 일자는 둥근 태양의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음독으로는 니찌, 훈독으로는 카 혹은 히라고 읽습니다. 이 날일이 들어간 한자는 해가 뜨는 밝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해가 진 후에 어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가 뜨는 이른 시간, 해가 떠 있는 한낮, 해가 떠서 갠 날씨 등등 태양과 관련된 한자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점점 확대가 되어서 해가 뜨고 지는 하루, 즉 날을 뜻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시간, 때와 관련된 한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물수가 들어간 글자인데요. 음독은 스이, 훈독은 미즈라고 합니다. 물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한자는 이 물수자를 부수로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 빙자나 물이 양떼처럼 일렁인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큰 바다 양 같은 글자들이 있겠죠. 작게는 연못부터 넓은 바다까지 물이 있는 곳에는 물수자가 부수로 숨어 있습니다. 나무 목자도 빠질 수 없는데요. 음독은 목그, 훈독은 키입니다. 이 나무는 인간에게 과일을 제공하고 목재를 제공하고 생활이나 주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이 나무는 단순히 뿌리, 숲이라는 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자도 있고 즐거울 낙처럼 즐겁다라는 한자나 동력 동자처럼 햇빛이 비치는 방향과 관련 있는 한자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흑토, 음독은 토, 도, 훈독은 치치라고 합니다. 흑토자가 들어간 한자는 땅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장소, 부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조개패 살펴볼게요. 조개패자는 훈독으로 카이라고 합니다. 음독은 따로 없어요. 우리 이 조개는요, 아주 오래전에 화폐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개패가 있는 한자는 물건을 구매하고 빌리는 등의 재물, 경제 관련 글자가 많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일본어 한자의 특징과 기본 부수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일본어 한자와 조금 더 친해지셨을까요? JLPT M4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초 일본어를 떼고 이제 처음으로 JLPT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2주 완성 JLPT 한자 어휘 특강 N4에서는 JLPT에 입문하기 전 먼저 일본어 한자와 한자 어휘들을 배워서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더 쉽게 공부하고 외울 수 있도록 부수별로 정리했으니까요. 한자 강의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실제 JLPT 시험 유형과 비슷한 문제들을 가볍게 풀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JLPT의 감을 찾을 수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JLPT 파이팅 해봅시다. 안녕! 한자 어휘 특강 강의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제가 N4에서 꼭 필요한 필수 한자 어휘들만 뽑았으니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저희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